제발 수면제부터 찾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만 바꿔도 수면제가 필요 없어집니다. 의사가 보증하는 기적의 5가지 음식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3세 박 여사님도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계시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매가 온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든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의 기막힌 사연을 듣기 전에 잠시만요. 오늘 이 영상은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이 서울인지 부산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인지 댓글로 지역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자, 다시 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평생을 알뜰살뜰하게 가정을 꾸려오신 아주 평범하고 야무진 주유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꾸 실수를 하신다는 겁니다. 가스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깜빡해서 태워 먹는 건 예사고 며칠 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10년 넘게 매일 누르던 번호인데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진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그 차가운 복도에 30분을 서서 우셨다고 합니다. 박 여사님은 그 길로 겁이 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박 여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사님께 요즘 잠은 잘 주무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박 여사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잠은 약 먹으면 자요. 약 안 먹으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까 그냥 저녁 먹고 바로 수면제 하나를 털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박 여사님의 기억력이 떨어진 건 치매가 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쉴 시간을 갖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는 걸 진짜 잠이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수면제에 의한 잠은 엄밀히 말해서 잠이 아닙니다. 그건 마취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해서 저장합니다. 그런데 수면제는 뇌의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는 약입니다. 내가 청소도 못하고 기억 정리도 못한 채 기절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여사님이 겪으신 건망증과 인지기능 저하는 바로 이런 가짜 잠이 5년이나 지속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여사님께 필요한 건 치매약이 아닙니다. 뇌를 스스로 잠들게 만드는 진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시면 약 없이도 푹 주무실 수 있고 흐릿했던 기억력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처음에는 박 여사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수면제 없이 어떻게 잠을 자냐고 걱정부터 하셨죠. 하지만 딱 2주가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박 여사님의 얼굴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는 약 안 먹고 6시간이나 잤어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살 것 같아요. 도대체 제가 박 여사님께 처방해 드린 게 무엇일까요? 비싼 영양제나 구하기 힘든 약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는 동네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뿜어져 나오게 만들고 잔뜩 긴장해서 굳어있는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천연 수면제이자 천연 안정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약국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박 여사님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고 꿀잠을 선물해준 그 기적의 식단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서 확인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박 여사님의 꺼져버린 수면 스위치를 다시 켜준 기적의 식재료들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드셔야 독이 아니라 약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트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당장 타트체리 농축액을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딱 숟가락 하나 정도 분량을 물에 타서 드시거나 말린 타트체리를 간식처럼 조금만 드십시오. 그냥 체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타트체리여야 합니다. 왜 타트체리일까요? 이 붉은 열매는 자란계에서 가장 강력한 멜라토닌 폭탄입니다. 멜라토닌이 뭔지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뇌에서 밤이 왔다고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나와야 내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스위치를 끄는데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20대의 10분의 1도 안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그러니 밤이 와도 몸은 밤인 줄 모르고 눈이 말똥말똥한 겁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타트체리를 권해드렸더니 대뜸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당뇨가 있어서 단 과일은 겁이 나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파는 달달한 주스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농축액이나 말린 것을 권해드린 겁니다. 타트체리에는 수면에 좋은 멜라토닌이 시금치보다 무려 336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약이 아니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면 부작용 없이 부족한 호르몬만 쏙쏙 채울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도 농축액으로 드시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지셨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바나나를 딱 반 개만 드십시오. 한 개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 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바나나는 변비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바나나는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근육 이완제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는 솟아있고 종아리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죠. 박 여사님도 진찰해보니 목이랑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 계시더라고. 몸이 이렇게 긴장해 있으면 뇌는 절대 잠들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바나나 속에 든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뭉친 근육을 스르르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사지를 받은 것처럼 온몸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죠. 거기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반 개만 드시라고 했을까요? 바나나는 당도가 높고 소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녁에 한 개를 다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서 주무시다 깰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딱 반 개가 약이 되는 정량입니다. 세 번째, 호두입니다. 매일 저녁 호두를 3알에서 5알 정도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찬장에 있는 호두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혹시 쩐내라고 하죠.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난다면 그 호두는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뇌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독소 덩어리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기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좋은 기름이 들어가야 뇌세포가 말랑말랑해지고 신호를 잘 주고받습니다. 특히 호두 속의 영양분은 뇌에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박 여사님처럼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에게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치매 예방약이자 수면제인 셈이죠. 하지만 호두의 기름은 공기와 만나면 아주 쉽게 산패됩니다. 상한다는 뜻입니다. 상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오히려 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호두는 사오자마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반드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박 여사님도 그동안 식탁 위에 그냥 두고 드셨다면서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날 바로 냉장고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호두를 오독오독 씹어 드시면서 뇌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타트체리로 수면 스위치를 켜고 바나나로 잔뜩 굳은 몸을 풀어주고 호두로 뇌세포에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저녁에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몸은 잠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는 셈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거나 비싼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벽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시거나 배가 고파서 잠을 설치는 분들을 위한 특급 처방이 아직 2가지나 더 남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새벽 3시에 저주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법이 바로 다음 파트에 나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잠 못 들어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잠들기 힘든 뇌를 위한 스위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는 자다가 자꾸 깨는 선잠을 막아주는 든든한 수면 지킴이입니다. 박 여사님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그 뒤로는 날 샐 때까지 뒤척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이 2가지 음식을 처방해드렸더니 박 여사님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4번째로 부엌에 꼭 두셔야 할 음식은 바로 곡물의 왕이라 불리는 기리입니다. 해결책부터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때 흰쌀밥 대신 기리밥이나 따뜻한 기리죽을 드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저녁에 흰죽이나 물 마른 밥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는 범인이었습니다. 흰쌀밥은 할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뚝 떨어뜨립니다. 우리 뇌는 자는 도중에 할당이 뚝 떨어지면 비상 상황이라고 착각해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반면에 기리는 할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고 밤새 일정하게 유지해줍니다. 마치 장작불이 은은하게 오래 타오르며 방을 때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박 여사님께 저녁 메뉴를 기리로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첫날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혹은 속이 허해서 새벽에 깨는 일이 사라진 겁니다. 기리에 들어있는 멜라토닌과 비타민 B군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건 덤입니다. 씹는 식감이 거칠어서 싫으시다면 충분히 불려서 부드럽게 죽으로 드시는 것이 꿀잠 자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천연 진정제라 불리는 상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추 줄기를 뚝 꺾으면 나오는 하얀 즙 속에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을 진정시키고 최면 효과를 냅니다. 옛날 문헌에도 상추를 은근초라고 불렀는데 은근히 잠을 부르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박 여사님은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서 깨는 편이셨는데 제가 저녁 밥상에 상추 한 줌을 꼭 올려보시라고 했습니다. 쌈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겉절이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락토카리움 성분이 농축된 줄기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박 여사님이 이걸 실천하신 뒤로는 남편분이 코를 골아도 세상 모르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비싼 수면제보다 부작용은 없고 효과는 더 자연스러운 최고의 신경 안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리와 상추가 아무리 수면에 좋아도 먹고 나서
바로 자리에 누우시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저녁 드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바로 누워 계셨는데 그랬더니 속이 쓰려서 잠을 더 못 잤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 때문입니다. 이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누우면 이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고 이 통증이 뇌를 자극해서 잠을 깨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3시간 법칙입니다.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모든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이장이 일을 마치고 쉴 시간을 주어야 뇌도 편안하게 휴식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길이와 상추 그리고 3시간 공복 유지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새벽에 깨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고통은 사라질 겁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십니다. 여러분의 밤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음식들을 박 여사님은 하루 중 어떻게 챙겨 드셨을까요? 수면제 없이도 꿀잠 자는 몸을 만들기 위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신 행동부터 저녁 잠들기 직전의 습관까지 박 여사님의 해춘 수면 24시간 루틴을 다음 파트에서 완벽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 드릴 시간입니다. 좋은 음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박 여사님은 그동안 불규칙하게 식사하고 낮에 졸리면 주무시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대로 생활 패턴을 바꾸신 지 딱 2주 만에 박 여사님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서 박 여사님의 24시간을 받아 적으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8시가 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서라도 나가서 30분 이상 걸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으로 들어온 햇빛은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합니다. 즉 아침에 햇볕을 쬐지 않으면 밤에 쓸 수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 여사님은 아침 산책이 곧 천연 수면제를 예약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와 호두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저녁 루틴입니다. 여사님은 저녁 식사를 무조건 오후 6시에 시작해서 7시 전에 끝내셨습니다. 메뉴는 아까 말씀드린 기리밥과 상추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공복 3시간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이장이 텅 비어야 뇌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인 밤 9시에는 타트체리 주스를 소주잔으로 한 잔 드시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 뒤 10시에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이 박 여사님이 수면제를 끊게 된 완벽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니 박 여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만한 3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몸에 좋은 음식 먹기 시작했으니 수면제는 오늘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나요? 제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랍니다. 수십 년간 드시던 약을 하루아침에 끊으면 우리 뇌는 반발을 일으킵니다. 더 잠이 안 오고 불안해지는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께도 처음 2주 동안은 제가 처방해드린 음식과 루틴을 지키면서 수면제는 반 알로 줄여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잘 오기 시작하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서서히 끊어나가는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자꾸 깨는데 물을 많이 마셔도 되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입니다.
전립선이 안 좋거나 방광이 예민하신 분들은 밤에 물 마시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이후로는 물도 과일도 국물도 드시지 마십시오.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셔야 합니다. 박 여사님도 저녁 식사 후에 물 마시는 습관을 없애고 나서야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낮에 너무 졸린데 낮잠 좀 자면 안 되나요? 정말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단 딱 20분만 주무셔야 합니다. 30분을 넘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면 밤에 자야 할 잠을 미리 당겨 쓰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밤에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박 여사님은 낮에 졸음이 쏟아지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면서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낮에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밤에 기절하듯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아침 산책부터 저녁 물 마시는 습관까지 모두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박 여사님도 해내셨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박 여사님의 루틴을 따라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박 여사님의 잃어버린 잠을 되찾아 준 5가지 보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떠올리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드는 스위치를 켜주는 타트체리입니다. 멜라토닌이 가득 들어있어 뇌에게 밤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둘째, 잔뜩 굳은 어깨와 다리를 풀어주는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편안하게 늘어지게 만듭니다. 셋째, 뇌세포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호두입니다. 머리를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넷째, 밤새 배고픔에 깨지 않게 해주는 기리입니다.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 새벽 쪽잠을 막아줍니다. 마지막 다섯째, 천연 신경 안정제인 상추입니다. 줄기 속의 하얀 즙액이 예민해진 신경을 다독여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료품이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자란의 처방전입니다. 얼마 전 박사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색부터 확 달라져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쾌쾌한 눈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눈빛이 총명해지셨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자랑하시더군요. 선생님, 저 이제 현관 비밀번호 안 까먹어. 우리 손주 전화번호도 다 외워.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말입니다. 박 여사님을 괴롭히던 건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쉴 틈을 주지 않았던 지독한 불면증이었습니다. 잠을 푹 자고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니까 기억력도 돌아오고 웃음도 되찾으신 겁니다.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정말 그 말처럼 맞는 말도 없습니다. 잠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몸이 고장난 곳을 고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가장 성스러운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보물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약 대신 자란의 힘으로 꿀잠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잠을 되찾는데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